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로마자 표기법의 모음 표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음 표기에 그 쭉 보면 이제 아래 표가 그 있는데 그 모음에 관련된 게 쭉 다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뭐 쉬운 것은 다 공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려운 것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어려운 것들 여러분들이 좀 하여간 뭐 이거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배운 분도 있을 거예요. 배우신 분도 있을 텐데 하여간 뭐 배우신 분들이면 다시 좀 복습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배워주시고 아니면 또 이제 또 잊어버렸다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다시 좀 되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새로 배우신 분들은 역시 또 그 이제 새로운 맛이 또 있겠죠. 그 또 유용한 지식들이니까. 자, 어쨌든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그 뭐 R을 A로 적고 그다음에 O를 그 O로 적고 이러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U를 U로 적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 어려운 것들만 좀 몇 개 이제 그 표기를 해 놓을게요. 여러분도 저기 그 우리 교재에다가 이런 거 어려운 것도 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은 경우에는 2호로 그렇게 적는 게 적기로 하였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서울 때문에 그래요. 서울이 SEOUL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2호로 그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이 워낙 좀 외국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따가지고 그것을 따서 그래서 어를 2호로 그렇게 적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2호로 적어요. 2호로 적고 같은 경우는 A2로 적고 외 같은 경우는 O2로 적고 위 같은 경우는 WI로 그렇게 적기로 하였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중모음의 표기가 있어요. 자, 이중모음이라는 게 이게 그 앞에 이제 그 뭔가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계 이중모음이 있고 우계 이중모음이 있는데 이계 이중모음은 이렇게 야요 요요 예예 이런 식으로 야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 아죠. 그래서 이야 앞에 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중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와외 워외 이런 우계가 있습니다. 이계와 우계가 있는데 우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기 그 오가 붙는 거죠. 그래서 와 같은 경우는 오하고 외 같은 경우는 오외, 워 같은 경우는 오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가 W가 이렇게 붙는 그런 식의 이제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중모음은 이계 이중모음과 우계 이중모음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계 이중모음은 앞에 y를 붙이기로 했어요. y를 붙여서 그렇게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 여, 요, 유, 얘는 앞에 이제 y를 붙여서 야 같은 경우는 ya가 되겠죠. 이하니까. 여 같은 경우에는 yeo가 되겠습니다. 이어니까. 요 같은 경우는 yo가 되겠죠. 그런 식의 구성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야 같은 경우에는 YA로, 여 같은 경우는 YEO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중모음, 이계 이중모음은 Y를 붙인다. 자, 그 다음에 우계 이중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외, 워외는 W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와 같은 경우는 WA, 외 같은 경우는 WEAE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계 이중모음은 W를 써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이제 자음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그 기역, 키읔, 쌍기역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이게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그리고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요게 평음, 그 다음에 격음, 요걸 경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삼지적 상관속을 가지고 있어요. 삼지적 상관속 좀 어려운 말입니다. 국어학적인 용어인데 하여간 그렇게 우리는 그 자음의 그 체계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와 된소리에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는 삼지적 상관속 그렇게 뭐 이런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흘려 들으세요.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체계를 가진 언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소수예요. 극소수고 대부분 다 그 유성음과 무성음의 두 개로 나누어지는 그런 언어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언어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이 없는 대신 이렇게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세 가지로 나눠지는 되게 독특한 그런 이제 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어려서부터 이걸 했으니까 쉽게 이제 구분을 하시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요거 세 개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쉽게 구분할까요? 구분을 못할까요? 구분하기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요 세 개를 구분하는 게 그래서 이게 그 흔하지 않은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사람을 되게 한국말을 잘하는
그런 이제 백인, 미국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한국말로 얘기를 하길래, 신나게 저도 한국말로 막 이야기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막 칭찬하면서, 미국에선 뭘 가지고 뭘 전공했느냐 그러더니, 그 사람이 법률 전공했대요. 법률. 법률. 법률이 뭡니까? 법률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듣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말하는 것에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도 법률과 법률을 법률로 그렇게 발음하는 그런 식의 좀 하여간 되게 하여간 어렵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여간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도 그거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대단히 어렵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로 적기로 했습니까? 유성음 G로 적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키읔 같은 경우에 이제 격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K로, 무성음 K로 적기로 했고, 그 다음에 된소리, 쌍기역 같은 경우에는 무성음의 반복 KK로 그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받침 같은 경우에는 받침은 다 통일이 돼요. 기역 발음, 기역이 오건, 키읔이 오건, 쌍기역이 오건, 받침에서는 다 그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 대표음으로 그렇게 소리가 난다라는 그런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요 K로 다 똑같이 K로 적기로 했습니다. 기역이 오건, 키읔이 오건, 쌍기역이 오건 다 K로 받침은 그렇게 적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우리 로마자 표기법에서 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자 표기법은 표기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 표기를 영어로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한국어의 발음을 로마자 표기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음 위주로, 발음을 기본으로 그렇게 옮긴다는 것, 표기를 기본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발음을 기본으로 옮긴다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GA가 되겠네요. 카 같은 경우는 KA가 되고, 까 같은 경우는 KKA 이렇게 적어주고, 각 같은 경우는 GAK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 디귿도 디귿 계열도 있죠. 쌍디귿, 그 다음에 티읕, 쌍디귿 이렇게 있는데,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유성음 T로, 그 다음에 티읕 같은 경우는 무성음 T로, 그 다음에 쌍디귿 같은 경우에는 무성음의 반복 TT로, 침은 또 T로 적어준다. 비읍 계열도 마찬가지죠. 비읍은 무성음 B로, 그 다음에 피읍은 유성음 B로, 그 다음에 피읍은 무성음 P로, 그 다음에 쌍비읍 같은 경우에는 무성음의 반복 PP로, 받침은 P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 여기까지는 이제 요 체계만 이해하시면 요거 디귿, 비읍 계열 이런 것도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이게 지읒 계열도 있죠. 지읒도 지읒, 치읒, 쌍지읒 요 계열이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체계가 달라요. 앞에 거하고는. 지읒 같은 경우는 일단 무성음, 유성음 제2로 적어주는 건 맞는데, 치읒 같은 경우는 두 글자로 적어줍니다. CH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쌍지읒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쌍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 무성음의 반복으로 적어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성음의 반복을 하면 이게 CH가 돼서 너무 길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만, 쌍지음만 유성음의 반복 JJ로 그렇게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삼지적 상관속인데 좀 체계가 뭐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 계열로 가는 요 지읒 계열이 요 좀 체계가 다르다는 것, 그거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받침 같은 경우에는 지읒이 오건, 치읒이 오건, 쌍지읒 받침은 없죠. 이런 거 다 T로 적어줍니다. 다 T로 대표음 디귿으로 나요. 그래서 받침은 다 T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잣 이러면 JAT로, JAJ가 아니라 JAT로 적어준다는 것,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삼지적 상관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옷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없죠. 거센 소리 시옷은 없죠. 그래서 시옷, 쌍시옷은 SS, 받침. 시옷이 오건, 쌍시옷이 오건, 받침은 다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대표음 디귿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T로 그렇게 적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히읗 같은 경우는 H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니은 N, 받침 N, 그 다음에 미음 M, 받침 M. 요거는 뭐 다 아시겠죠? 이음 같은 경우도 보통 NG로 적으니까 요거까지 잘 아실 텐데, 자, 리을이 조금 달라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리을은 R로, 초성은 R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종성, 즉 받침으로 올 땐 L로 적어줘요.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는 좀 체계가 다르다는 것, 초성에 올 땐 R로 적고 받침은 L로 적는다는 것, 요거 좀 다르다는 것,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요거 초점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아래 자신의 이름 써보기가 있죠. 우리 교재 보시면 자신의 이름 써보기가 있으니까 이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한번 쓰시는데, 제가 약간 좀 이름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 이름이 제가 정종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종수를 어떻게 적나요?
예, 요거 이렇게 하면 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기 우리 이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는 앞에 대문자로 적어주죠. 그래서 J, EONG 여기까지는 이제 그 아까는 얘기했던 예, 그것과 똑같고 예,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종수 어떻게 적어줍니까? 예, 종 요렇게 그 다음에 수는 따로 이렇게 띄어가지고 적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뒤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적어요. 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옛날 같으면 수 같은 경우는 SO 이래가지고 막 띄어서 적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미들네임이고 이게 레스트 네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게 종수가 하나죠. 종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요렇게 종수를 하나로 붙이면서 뒤에 것은 소문자로 앞에 갖다 붙이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름 따로따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대문자로 적어가지고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수 하나를 예, 성과 이름은 분리를 해야죠. 그래서 성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름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적으면서 이제 뒤에 이름은 앞에 갖다 붙이는 걸로 그렇게 예, 쓰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저기 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약간 그 융통성을 좀 두기로 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게 그 강시, 예, 그 다음에 신시, 노시 이런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예, 그러면 강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강시 같은 경우 로마자 표에 따르면 GANG 이렇게 적어야겠네요. 자, 신시 같은 경우는 SIN, 그 다음에 노 같은 경우는 NO로 그렇게 적어야겠죠. 자, 그러면 요게 영어로 봤을 때 다 좋은 뜻이잖아요. 요거는 갱이고, 이건 신이고, 이건 노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에 다 좋은 뜻이죠. 예, 농담입니다. 예, 좋은 뜻 아니죠. 이거 깡패란 뜻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이제 죄악이란 뜻이고, 요거는 이제, 예, 안 된다. 예, 뭐 좀 부정적인, 예,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게 그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커나 카펜터나 뭐 이런 걸로 보시다시피 그런 그 조상이 한 일에 따라서 그렇게 성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거 좀 그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강시에 조상이 뭐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이 깡패짓 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저기 그 신씨 같은 경우는 워낙 저 죄악을 많이 저질렀고 이건 되게 부정적인 집안으로 예, 그렇게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 같은 거는 좀 융통성을 두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하나 예, 뭐 이렇게 쓰는 거 괜찮습니다. 예, 원래 뭐 강시 이렇게 많이 썼죠. 이런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신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쓰는 거 괜찮습니다. 이거 예, 그냥 허용하기로 했어요. 다 노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적는 것 다 허용했습니다. 허용하기로 했으니까 예, 성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예, 쓰게 했다. 그래서 뭐 김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GIM입니다만 뭐 이렇게 쓰는 거 괜찮아요. 괜찮고 예, 뭐 이씨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I만 적어야 되죠. 그런데 뭐 이렇게 적는 거 괜찮아요. 뭐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적거나 뭐 이렇게 적는 거 괜찮습니다. YI.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박씨 있죠? 박씨 같은 경우는 원래 BAK죠. 근데 뭐 예, 뭐 이렇게 파크씨나 예, 예, 이거 좀 예, 요 PARK예요. 예, 뭐 박씨나 이렇게 PAAK나 예, 이런 식으로 쓰는 것 다 괜찮아요. 그래서 성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두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름만큼은 정확하게 그렇게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은 좀 융통성 있게 쓰고 이름은 또 정확하게 쓴다라는 예, 그런 규칙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운호라는 분이 정운호 예,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분. 예, 그런데 정운호라고 이런 분이 있는데 이게 저기 요거 로마자 표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운온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운온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한해서는 우리가 저기 줄표 있죠? 줄표를 긋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한에서는 이렇게 줄표 중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도 이렇게 막 좀 연결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읽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중간에 줄표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 이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이렇게 쓰시는데 어려운 것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다 쓰셨으면 그 뒤에 이제 로마자 표기법으로 적어보기 있거든요. 예, 거기 뭐 두꺼비, 기름, 무릎 이런 식으로 뒷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예, 요것도 한번 예, 써보시기 바래요. 써보시고 써보시기 바라요. 예, 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쓰실 때 로마자로 쓰실 때 예, 제가 좀 하나 팁을 드리자면 표기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예, 발음대로 그 발음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발음대로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요거 써보시고 제가 바로 답변을 또
표기법으로 적어보기 다 적었다고 치고, 예, 잠시 쉬고 여러분 적으셨다고 치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꺼비부터 적어볼게요. 자, 두꺼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대문자로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문자로 적고요. 그 다음에 꺼는 K 2개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EO, 그 다음에 BI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적어볼게요. 이번에는 기름역, 예, 기름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기름역에 기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영명, 예, 지명,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대문자로 적어야겠네요. 여기 그 다음에 길, 그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요거 좀 잘못 적었네요. 예, 기름, 예, 이게 좀 여기 그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발음이 기름역 이렇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름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GI,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EUM 이렇게 적어주셔야 맞습니다. 기름역 지나가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게 로마자 표기법 2000년도에 바꾸면서 거의 뭐 조 단위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교통 표지판이나 이런 역 같은 거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표기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역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릎 있죠? 무릎 같은 경우엔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그 발음이 아니라 요거 그대로 예, 이렇게 무릎. 예, 그 다음에 요거 의가 이유죠. 예, 그 다음에 피로 요거 받침은 이제 피로 이렇게 적어주니까 무릎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국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이 되나요? 예, 국민은 예, 민 이렇게 발음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자, 요거 예,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발음대로. 예, 그러니까 이거 비음어가 일어나죠. 자음동화 중에 비음어가 일어나니까 국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가는 어떻게 발음이 되나요? 국가는 국가 이렇게 발음이 되네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게 요 발음대로 이렇게 하자면 예, 국가가 되네요. 예,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KKK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요 똑같은 게 세 개가 들어가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KKK 같은 경우는 쿠클러스 클랜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흑인들을 잡아주기는 아주 무서운 집단 미국의 예, 그런 이제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기도 안 좋고 예, 뭐 뜻도 안 좋고 어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좀 된소리 되기 현상이거든요. 무서움과 무상호이 만났을 때 뒤에 있는 게 된소리가 된다라는 예, 그런 된소리 대기 현상인데 된소리 대기 현상 같은 경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표기 틀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 표기에 반영 안 하니까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 안 하니까 국가 GA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연음 현상이라든지 예, 이거 좀 요게 이제 리을이 뒤로 넘어가는 게 연음 현상이죠. 그 다음에 국민 같은 경우에 이런 비음화, 자음동화 중에 비음화 이런 것들은 다 표기에 반영을 합니다만 이렇게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는 것, 된소리 대기 현상은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해돋이는 이제 위에다 적을게요. 해돋이는 이제 요거 국외음화 현상이죠. 그래서 해돋이로 발음이 되니까 도지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표기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는 HAE 그 다음에 DO 그 다음에 GI 이런 식으로 예, 해돋이 같은 경우에는 표기에 반영을 국외음화는 표기에 반영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좋다 같은 경우는 축약 현상이네요. 이 발음이 좋다가 되죠. 예, 그래서 히읗과 디귿이 합쳐져 가지고 티읕이 되는 축약 현상을 예, 보이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표기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좋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의문 현상들 표기에다 반영이 되지만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예,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로마자 표기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우리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으로 돌아가서요. 예, 초점, 예,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이시옷에 관련된 문제예요. 사이시옷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사이시옷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유명사 아니라 고유어가
순 우리말 그게 하나라도 들어가면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성 성분이 모두 다 한자어로 되어 있을 때는 사이시옷 못 들어갑니다. 예, 그게 사이시옷의 규칙이라는 것 좀 알아주시고요. 자, 일단은 그럼 고유어, 거유어. 요거는 이제 고유어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둘 다 들어가니까 사이시옷 들어가겠군요. 그래서 시냇가, 나뭇잎. 이렇게 시내와 가 둘 다 고유어입니다. 나무와 잎 둘 다 고유어인데, 자, 요거 시냇가로 발음이 되죠. 예, 뒤가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이 될 때, 예, 그때는 된소리로 된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나무 플러스 잎이잖아요. 그런데 발음은 어떻게 되나요? 나뭇잎. 나뭇잎 이렇게 니은 니은이 첨가가 되죠. 이렇게 니은 니은이 첨가가 될 때 그때 니은 니은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시옷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뒤가 된 소리가 되는 경우, 아니면 니은 니은이 덧나거나 또 니은이 덧나는 경우가 있어요. 니은이 덧나거나 아니면 니은 니은 니은이 하나가 덧나거나 두 개가 덧나거나, 예, 그럴 때 사이시옷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 그 세 가지 그 환경일 때, 즉 뒤가 된 소리가 나거나 니은이 덧나거나 니은 니은이 덧날 때 사이시옷이 덧붙는데, 그것도 양쪽 중에 하나가 고유어일 때 그때 사이시옷 붙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유어와 한자어 같은 경우 볼까요? 이것도 이제 고유어가 하나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사이시옷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고유어고 방이, 룸이 여러분 뜻밖의 한자어라는 거 아셨어요? 예, 방은 한자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래와 방 이렇게 있을 때 요거 사이시옷, 아래빵으로 소리 나죠? 뒤가 된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 이렇게 붙여줘서 아래빵으로 소리 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새와 강이 한자어입니다. 새는 이제 고유어고, 그래서 새깡이라고 소리가 나니까 역시 그 사이시옷, 된 소리가 되니까 사이시옷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를 보도록 할게요. 고유어도 역시 그 하나 붙으니까 사이시옷 들어갈 수 있고요. 기대와 값, 예, 값이 고유어고 기대는 한자어죠. 근데 발음은 기대값으로 나니까 기대값. 예, 그래서 사이시옷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수학 시간에 최대값, 최소값 할 때 최대값 사이시옷 붙이셨어요? 안 붙이셨어요? 예, 그 수학 교과서에 사이시옷 붙이는 걸로 배우셨죠? 예, 그게 실제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최대값, 최소값에 사이시옷 붙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한글반출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지 1989년도에 그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교과서 만드는 측에서 그거를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냥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고 해서 최대값, 최소값으로 사이시옷 붙이지 않고 그렇게 그동안 써왔습니다만, 그거 뭐 한 5년 전인가, 그러니까 그때, 예, 결국 이제 수학 교과서 측에서, 예, 항복을 했죠. 예, 그래서 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시옷, 예, 맞춤법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은 좀 빨리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참, 예, 그런 표기들은 되게 좀 보수성이 있어서 바꾸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등굣길 같은 경우에도 등교는 이제 한자어고 길이 고유어네요. 예, 그래서 등교길로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 이렇게 붙여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둘 중에 하나 고유어가 없죠. 예, 둘 다 한자어일 때는 사이시옷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와 수 있죠. 개와 수, 요거 둘 다 한자어예요. 그래서 개수라고 여러분 이렇게 붙이는 게 좀 약간 익숙한 표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붙이는 거 안 됩니다. 개수라고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차, 간, 기차도 한자어, 간도 한자어, 이래서, 예, 기찻간이라고, 그렇게 기차간이라고 발음이 됩니다만, 하지만 사이시옷 못 붙입니다. 기차간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도 한자어고 방도 한자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전세빵으로 소리 납니다만 사이시옷 못 붙입니다. 전세빵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이시옷 못 붙는 전세방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초점 이렇게 볼까요? 초도 한자어고 점도 한자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시옷 붙이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 초점이 맞는 겁니다. 예. 자, 설명이 길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일 때 이렇게
이 한자어 그 모든 구성 성분이 한자어일 때 원래는 그 사이쇼 붙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외가 6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곡간, 착간, 퇴간, 새빵, 횟수, 숫자 이렇게 6가지가 예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쓰기도 해요. 그 저기 뭐 그 여러분들 하실 분은 하시고 이게 더 헷갈린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하여간 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새빵, 횟수자, 예, 횟수자. 이렇게 외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간이 3개죠. 곡간, 착간, 퇴간. 이렇게 간이 3개고, 그 다음에 새빵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횟수 들어가고, 숫자 들어가고, 예, 그래서 간새빵, 횟수자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요게 더 힘들다는 분도 있으니까, 하여간 요거는 그냥 뭐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예, 뭐 굳이 뭐 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 6개는 하여간 어쨌든 그 외워두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좀 그 요 빠진 예외들이 그 개수 같은 경우도 빠진 것 같고, 대가 있죠? 뭐 어떤 일의 대가, 예, 뭐 초점도 마찬가지고, 예, 요런 것들 참 보통 이제 사이쇼 좀 많이 붙이는 것 같은데, 요거는 왜 예외들이 안 들어갔을까요? 예외들이 안 들어갔냐면, 요거를 이제 지정하는, 예, 그런 그 위원들이, 물론 다 뛰어나신 분들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게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때 만약 생각이 났으면 이거 초점이나 대가나 개수나 이런 거 다 예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 생각이 안 나는 바람에 그냥 요것들은 다 더 예외에 들어가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다 어렵게 외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웃긴 건 알려드릴게요. 찻가는 사이쇼 붙이는 말이에요. 근데 기찻가는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안 붙여요. 예, 이거 착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붙입니다. 그 다음에 새빵은 사이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새빵은 요 새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붙여요. 즉, 2글자만 붙이고, 사이쇼 붙이고, 요 3글자인데도 붙이지 않는다는 그건 또 희한한, 예, 그런 또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지금 이 사이쇼에 관련된 요 문제가 좀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글 맞춤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좀 외우기가 좀 힘들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2글자일 때만 또 예외가 허용이 되고 3글자일 때 또 허용이 안 되고, 예, 이러는 게 참 이런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갑이 아니라 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외워야죠. 예, 시험 문제 나오면 예, 요걸 외워가지고 우리 저기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것은 우리 저기 그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단골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외워서 시험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리을개와 리을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기 내가 할게 이거 약속을 나타내는 거죠. 예, 발음은 리을개로 합니다만 쓰는 거 어떻게 쓰세요? 리을개로 씁니까? 리을개로 씁니까? 예, 리을개로 쓰셔야 맞습니다. 자, 내가 한턱 낼게, 예, 낼게로 쓰셔야 맞아요. 너보다 키가 더 클걸? 이것도 클걸이라고 발음됩니다만 쓰는 건 클걸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도로 갈까나?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해요. 하죠. 그렇지만 거나가 원래 맞는 표현이에요. 갈거나가 아니라 갈거나라고 이렇게 쓰셔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리을까, 리을소냐, 리을꼬 이렇게 다 의문형을 나타내죠. 의문형을 나타내는 요것들 다 요런 3개, 5개 정도 되는데 하여간 요런 것들 빼놓고 뭐 다른 2개는 이제 별로 쓴 말이 아니니까 요 3개를 제외하고는 된 소리로 끝나는 어미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다 낼개라고 갈거나 클걸 낼개 리을개로 그렇게 쓰셔야 맞는 거예요. 발음은 비록 뒤에 걸로 난다 하더라도 쓰는 건 다 이렇게 쓰셔야 앞에 걸로 평음으로 다 쓰셔야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는 거 한번 볼까요? 뭐뭐 할지어다 발음은 찌어다로 하지만 쓰는 건 어떻게 씁니까? 뭐뭐 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쓰셔야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뭐 할지언정 찌언정도 예,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표기죠. 그렇지만 발음은 찌언정이라고 할지라도 쓰는 건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할지언정 그렇게 쓰셔야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개만 빼놓고는 다른 것 다 된소리로 나는 표기 없다라고 그렇게 해주시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저 된소리 표기 하지 않고 평음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멋쟁이와 멋장이가 있네요. 자, 쟁이와 장이의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기술이 있는 사람일 때는 장이를 붙이죠.
그렇지만 기술이 아닐 때는 쟁이를 붙입니다. 자, 멋은 기술일까요? 아닐까요? 아, 요즘 좀 많이 헷갈려요. 멋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많아지면서 멋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거 기술이냐 아니냐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요거는 좀 그래도 구체적인 좀 기술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거 구체적인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기술 아닙니다. 그래서 멋쟁이가 맞아요. 자,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가졌을 땐 장의를 쓰는 고, 그렇지 않을 때는 쟁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쟁이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미쟁이, 미장이 요거 보시면 자, 이거 미장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기 그 방이나 이런 거 볼 때 방의 벽을 보세요. 다 평평하게 만들었죠? 그거 다 누가 한 겁니까? 미장이들이 한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그 흑손에다가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벽에다가 아주 평평하게 이렇게 발라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저 미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 그 기술이 있는 거죠. 그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 기술이기 때문에 미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개구쟁이, 개구장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저기 개구가 기술인가요? 개구는 기술 아니죠? 이거 장난치는 것. 기술 아닙니다. 그래서 개구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양복쟁이, 양복장이가 있네요. 자, 이거는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이거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뜻이 다르죠. 양복쟁이 같은 경우는 양복을 멋들어지게 입은 사람을 좀 이렇게 낮춰서 낮잡아서 이르는 말, 이게 양복쟁이가 되겠고요. 그다음 양복장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양복을 멋있게, 그 양복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양복을 만드는 분들을 양복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둘 다 맞고요. 뜻이 다르다는 것, 용법이 다르다는 것,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쟁이, 점장이가 있는데요. 자, 점은 기술일까요? 아닐까요? 점은 기술입니까? 아닙니까? 이걸로 뭐 돈을 벌어먹고 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요거는, 기술이 아닙니다. 점쟁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좀 뭔가 양성적인 그런 기술만 기술로 치는 것이지 요거는 좀 이렇게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이 안 드네요. 이 점이라는 게 물론 좀 뭐 용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이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도 하여간 점이라는 건 좀 되도록이면 좀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점을 뭐 좋은 말로 해주면 뭐 그렇겠거니 싶겠지만 나쁜 말을 한번 들으면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인생이 거기에 묶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점쟁이가 그렇게 말했지.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이 저 개척하기에 나름이에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거 갖다 점쟁이가 괜히 막 나쁜 식으로 그냥 소금 뿌리듯이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평생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사는 사람들 제가 본 적 있습니다. 본 적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정말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묶여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장난으로라도 타로 점이나 이런 것 장난으로라도 좀 점을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점은 양성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점쟁이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외에는 안과 안, 니은, 히읗이 있네요. 둘 중에 이제 뭐가 맞을까요? 자, 요거, 이게 저기 둘 다 맞는데 용법이 다르죠? 영희는 공부를 아니 한다죠. 이게 아니 한다니까 아니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동사 앞에 올 땐 안을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희는 공부를 하지 아니 한다죠. 지 아니 한다. 지 아니 한다 할 때는 이렇게 니은 히읗을 붙여줘 가지고 지 아니 한다를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오면은 지 아니 한다. 니은 히읗을 붙여주는 것이고 동사 앞에 오면 아니 한다니까 아니 먹는다니까 요 안 니은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사실은 되게 상식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 한국 사람들 의외로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고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정식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안 틀리고 한국 사람들은 엄청 많이 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 좀 우리가 좀 외국 사람들한테 창피하지 않게 잘 익혀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저기 부정하는 서술어, 즉 동사의 앞에 오면 아니고 그 다음에 뒤에 오면 아니하다. 요 아니하다 같은 경우는 특히 지 아니하다니까 지하고 같이 지가 쓰이면 아니하다를 써준다라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